안녕하세요. 현목이에요. 제 얼굴 나오는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요새 바쁘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 귀찮아요. 예, 영상 매번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잘 안 찍고 이제 어디 뭐 잠깐 갈 때 뭐 절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이제 특별한 거 있을 때 좀 찍어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 나오고 이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는 영상은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잘 안 찍게 되는데, 어,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영상을 켰는데, 제가 이게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 보이나 봐요. 네,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예, 어려 보이니까 좀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는 문화 자체가 이 이혼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심지어는 지금 저 여기 사는 동네는 남자들 술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 8시 이후에 술을 안 팔거든요. 그 마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술 좀 자기 혼자 까다가, 이제, 좀 술이 좀 맛있네? 더 먹고 싶네?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많이 먹어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죽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동네는 8시 이후에는 안 팔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나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사는 데는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사업하시는 한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월급을 미리 줘버리면, 예, 그러니까 뭐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돈을 좀 미리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일을 다음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싹 다 써버린대요. 그냥 싹 다 어디다 쓰냐면 한 달 내내 술 마시면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목민족이 많은 그 풍토가 있잖아요. 예, 유목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역, 농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쌀 농사 지은 지역이랑 그리고 밀 농사 짓는 지역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한 이제 풍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왜 유전이 생기냐면은 이제 거기 안 맞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사회에 적응 못 해가지고 유전자를 퍼뜨릴 확률이 낮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적인 어떤 소인이 남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이게 뭔가 금융이나 이런 게좀 좋지 못하다, 탄탄하지 못하다, 국민의 신뢰가 별로 없는 정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이렇게 맡겨놨다가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벌써 지금 어디지? 그, 이름을 터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국가 또, 예, 부도 난다고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커져가지고 난리 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게 계속 그래요, 걔네는. 계속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국민들이 잘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터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요즘에 튀르키예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터키라는 단어가 이제 칠면조라는 그 영어 발음이랑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칠면조가 이제 약간 겁쟁이란 뜻으로 터키라가 이 겁쟁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치킨이라고 많이 치킨 게임 그러잖아요. 겁쟁이 게임. 그 치킨이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또 터키도 그렇게 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티르케로 바꾸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있대요. 티르키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티르키예 사람 현지인 실제 만나가지고 제가 티르키예 이러니까 자꾸 그 사람은 터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네는 터키라 그러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다 터키라고 부른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티르키예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게 있었냐고 오히려 현지인이 뭐 튀르키예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그래 튀르키예 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오래 산 사람인데도 몰라요. 그 사람도 이제 나이 많으면 또 이제 그냥 뭐 시골 영감탱이가 아니라 저기 튀르키예에서도 그래도 꽤 그 석사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의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어 그 똑똑한 사람이라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별로 이게 현지인들이 그런 분이 모르는 거 보면 이제 현지인들이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라가 이렇게 나라 재정 예. 나라 재정이 좋지 못하면 좀 이제 그 국민들이 돈을 잘 안 모아놓게 돼요. 예, 모아놓는 게 오히려 예, 손해니까.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그냥 지금 당장 써버리는 게 이득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트림이 나오네. 콜라를 먹었더니 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그 콜라에다가 에고마스터 타가지고 가끔 마시거든요. 조금씩 타가지고 여기는 원래는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여기는 사람 사귀려면은 술을 좀 마셔줘야 돼가지고 여기 와서 좀 술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서는 어 소주 한 병 정도면은 좀 이제 좀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리고 이제 소주가 너무 독해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안 먹었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맨날 보드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주가 너무 이제 밍밍해가지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소주 한 3병 마시나? 근데 이제 3병 마셔도 이제 다음날 좀 힘들어요. 원래 술이 그렇게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다음날 토하고 그래요. 아무튼 일부러 그거 이제 또 그러니까 원래 술을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막 술자리도 거의 잘 안 가지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 사귀어가지고 사귀려고 이제 술을 마시면 좀 마셔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이제 마셔줘요. 또 안 마셔다 마시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한 잔씩은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시거든요. 아무튼 그게 있고 뭔 얘기하다 말았죠? 튀르키예 나라 예, 나라가 이 잘 안 맞 재정 건전성이 뭐 좋지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다 써버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러시아 조금 이제 외진 지역이어가지고 아, 잠깐만. 외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할머니 얘기도 하다가, 외진 지역이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풀어갈게요. 외진 지역이어가지고, 사람들 생각도 약간 이제 시골 사람 같은 생각도 있어요. 약간 생각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러시아가 그래도 꽤 지금 전쟁 중이고 뭐 이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막 내일 모레면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이 가장 최고였다고 러시아의 지금 본인이 여기 30년 동안 살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지금 러시아 최고래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코로나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돈 이렇게 많이 국가에서 뿌리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전쟁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충성심이 필요하잖아요. 돈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돈 뿌린 것 때문에 또 잘 되는 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있는데 아무튼 한국보단 나아요 지금. 예. 지금 환율이 지금 한국 떨어지는 게 지금 전쟁하는 러시아보다 환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모스크바나 뭐 이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이제 대도시 사람들이랑 여기 지금 제가 사는 울란우데라는 이 지역 사람들이랑 좀 지역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상트나 뭐 모스크바 이쪽은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사람들은 아직도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 동네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막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이제 모스크바랑 이 시골 도시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이제 안 모아두고 막 쓰는 성향은 있기는 한데 어디다가 쓰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데는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돈 쓸 데가 많아요. 다른 이제 즐길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쓰는데 이 동네는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술 마시는 거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생기면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편부모 가정도 많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러시아라는 이 소비에트 유니언 이 풍토 자체가 여자들이 이제 일하는 문화예요. 원래 문화 자체가 일하는 문화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전쟁 때도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더더욱 여자들이 일하고 전쟁에도 여자들이 참전했죠. 네, 2차 세계 대전 때. 그 뭐지 저격수로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 여자들도. 아무튼 네,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 얘기를 아까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 손주들을 키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에 대한 그 이 공경이 노인 공경이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풍토여서 이게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타면은 이제 할머니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양보하기 할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욕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저 많아봤자 20살로 봐요 저를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요. 저 원래 나이 말하면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20살로 알고 그러니까 백인들 많이 사는 동네는 저를 많아봤자 20살로 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펜싱 하니까 이제 펜싱 조금 잘하니까 초보자인 것 같은데 잘하니까 처음에 저 선수로 키우려다가 이제 나이 듣고 어휴 나이가 많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가지고 여기는 한 25 많으면 25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게 예, 나이가 어려워 보이면 안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우를 좀 그래도 내 나이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불교학 박사고 이런데도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도 그래요. 이게 좀 사이비 같은 애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도를 믿습니까? 이런 애들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들도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 걸잖아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믿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 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거는데 저한테 얘기 잘 걸어요. 요새는 조금 덜 그러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한번 그랬어요. 한국 잠깐 들어갔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좀 이렇게 자기들이 전도하면은 잘 믿게 생겼나 봐요. 절대 전도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키운 이유가 지금 몇 분 지났어? 한 13분 지났네 이제. 예, 13분이 지났는데 13분 동안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이제 최근에 뭔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한인들이랑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랑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도 대위 출신이고 그분도 이제 대위 출신인데 저보다 선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아파트도 바로 옆에 사셔가지고 같은 아파트 살아요. 같은 아파트에 이제 옆동 아파트 사셔가지고 이게 좀 친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근데 원래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은 종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불교 박사고 지금도 계속 연구 활동하고 이러는데도 왜 나가서 이렇게 막 불교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정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게 정상이지. 뭐 내가 불교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불교 얘기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대화 주제를 해야지. 그래서 불교 얘기 잘 안 해요. 예, 이제 그 진짜 불교 믿는 그 신자들하고 만났을 때나 이제 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맨날 명상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뭐 취미가 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명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불교가 박사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명상을 매일 한다. 그리고 뭐 이제 가끔 뭐 명상 그 센터 가가지고 또 이제 집중 명상도 하루 종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러저런 하다가 이제 뭐그 명상하면은 뭐가 좋냐 뭐 이러길래 이제 그 뭐 이제 일반인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제 너무 내가 막 너무 이 불교적인 그런 걸 얘기하면 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조심해서 말해요. 약간 그 무신론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 무신론자인 건 맞아요, 제가. 예, 신의 존재를 안 믿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무신론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단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불교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업이라는 것도 내가 내세에 받지 않고, 뭐 업이라는 거에 윤회가 없다라는 형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극단적인 이 무신론자, 그런 단멸론자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인들은 그러한 개념까지 다 설명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굳이 그것까지 내가 설명해 주면 지루해져 버리고, 뭐 말을 좀 제가 재밌게 하니까 시간 많으면 또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약간 좀 뭐 무신론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변화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지금 내 감정이라든지 이런 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다라는 것, 그걸 이제 체험하고 그것을 이제 몸에 체득해 나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그냥 끝내거든요. 요 정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를 전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무신론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거기에 올 수 있냐요. 그 뭐냐, 이번에 뭐 자기네 뭐지, 그 이제 아직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 목적이죠. 전도 목적으로 뭐 5편짜리 비디오를 이제 모스크바에서 만든 게 있는데, 모스크바 한인 그러니까 한인 교회죠. 예, 모스크바 한인 교회에서 뭐 만든 게 있는데, 그거 뭐 보러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봐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혹시 러시아어로도 같이 얘기하냐 그러길래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불교학 박사다 그러면 이 현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를 이제 러시아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종교 얘기다 보니까 그냥 뭐 일상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말장난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기독교든 뭐 불교든 종교적인 설법을 할 때,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용어들을 이제 러시아어로 좀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고 러시아어로도 말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가서 들었어요. 5편짜리여가지고 이제 매일 2시간씩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은 못 가고 이제 좀 나눠서 갔는데,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그냥 러시아어로 이제 종교 설명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런 거 좀 러시아어로 배우려고 간다. 그 목적으로 한번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얘기하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잘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법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아무튼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러시아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때는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날도 가고 뭐 세 번째 날도 이렇게 가니까, 두 번째 갔을 땐가? 갑자기 이제 세 번째 갔구나. 세 번째 갔을 때니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뭐 어땠어? 뭐 이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어차피 저도 천주교 학교 나오고, 천주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천주교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 매 학기마다 꼭 들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과목이 종교 수업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죠. 아니, 천주교 성경 읽고 그런 이제 수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학 박사이면 불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인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한 그런 수준의 이제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알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 개 안 된 거 맨날 다 들어봤겠지 어디선가. 예. 들어가지고 제가
다 아는 얘기여가지고 뭐 어차피 다 아는 얘기들이어가지고 근데 뭐 저기 러시아어로 뭐 얘기한 거 잘 들었다. 그래서 좋더라라고 이제 뭐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한 게 아니라 저도 뭐 천주교학교 옛날에 나오고 그래서 뭐그 오늘은 기초적인 얘기해가지고 다 알던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첫 시간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똑같아요. 저기 뭐냐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도 그렇고 저기 심지어는 저 뭐냐 뭐 하늘천 따지 뭐 거무령 누르막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종교들 간에 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전 그 경이라는 거 바이블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고 뭐 러시아어로는 비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술이 벗겨지네. 그러다 보면 그 이 어떤 말들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쓰는 어떤 이제 뭐 하늘 뭐 우주라는 게 뭐 어떤 식이다 뭐 비가 어떤 식으로 내린다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잖아요. 뭐 삼투압 현상이 어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예? 약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 성경에서는 뭐 땅은 네모났고 하늘은 둥글다라고 묘사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이미 과거에서는 그 하늘이 우주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때려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신뢰를 하는 게 과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과학에 편입되고 싶어요. 우리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이런 놈들도 있잖아요. 아직 짜증나는데 그런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사주가 통계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통계라는 그 개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는데 사주가 이 통계라고 말하는 애들 보면은 인터넷에서 그 말 많이 돌아다니는 통계가 뭔지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가 되려면 이 통계라고 말하려면은 그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그리고 자료의 해석 이 모두 그 정량적인 절차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정량화를 시켜야 숫자, 수량화, 수치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 사주라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의 정량화, 자료의 수치화를 시키려면 사주를 한다고 하면 진짜 가장 최소가 최소한 1000명을 갖다가 그날 그 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당신은 언제 뭐 그때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그거 기억도 못 하잖아요. 기억도 못 하고 지금 또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가족 주변 지인들은 뭐 어떤 그게 다 수치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최소 1000명이라는 것도 사실 현대 통계에서는 뭐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수치도 아니고 표본이 아무튼 그 최소가 한 1000명 1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매 날짜 그리고 이제 그 사주는 그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잖아요. 그 시간마다 그 태어난 사람들 1000명씩 모아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한 날 한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000명하고 지금 현대에 또 그 날짜 다르잖아요. 그게 똑같이 맞지 않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또 모아가지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장난, 뭐 그거 뭐,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뭐 판단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말장난이지 뭐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통계를 모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의 분석이 또 수량화, 수치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료의 분석 그리고 자료의 해석까지 수치화가 돼야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목이라는 그러니까 나무라는 이 속성이 뭐 강하고 불이라는 속성이 누구는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 강하고 약한 게 또 총 뭐 10단계라든지 뭐 5단계라든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날 이 시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의 속성이 뭐 몇 퍼센트 강하고 뭐 그 뭐 수의 속성은 뭐 20%고 그리고 뭐 불의 속성은 80%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다 나와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해석에 있어서 그럼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 경찰이 된다든지 뭐 사학가가 된다든지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퍼센테이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이제 예언이 실현될 확률이 몇 퍼센트이다. 그몇 퍼센트로는 이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 그거는 이제 사주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사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주는 다른 방식이 있지 않냐. 분명히 통계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 끝까지 그래도 우기더라. 어떻게 해서든, 예, 이 통계라는, 우리가 과학적이다라는 가면을 쓰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그 고유적인 색깔을 자꾸 버리려 그래요. 저는 불교가 뭐 과학적이다 말하고 불교조차도 제가 막 과학적이다 말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억지로 막 때려 맞추려고 하고 불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전 보다 보면은 어떤 이 좀 과학적인 그 묘사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 딱 가지고 이게 말했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뭐 잡은 거죠. 예,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딱 맞춰 비슷한 말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 건 있죠. 예, 이제 어떤 모든 존재들이 뭐 형성된 거다. 예, 조건에 따라 뭐 형성지어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막 다른 말들까지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현대 물리학의 뭐 쿼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굳이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불교는. 불교가 없는 게 뭐냐면 불교가 거의 불교 얘기의 한 80%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경전의 거의 80%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 뭐가 없냐면 이 현대 심리학이랑 비교해 봤을 때 불교는 인간의 성격 발달이 어떤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유아기 때 태어나 가지고 유아기 때 이제 어떤 과정을 뭐 우리가 옛날에 저기 프로이트 보면은 학문기가 있고 구강기가 있고 뭐 성기기가 있고 요런 이제 과정을 뭐 거친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고 이제 이제 프로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른 이제 심리 학파마다 그런 이제 개념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이제 성격들이 만들어져 나가는지 어떤 단계들을 인간이 거치는지 요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 분야가 특이하게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또 트림이 나오네.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그러한 종교인데도 특이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왜 없냐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 나오진 않아요. 어디 뭐 다른 학자가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미래에 내가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뭐 10년 뒤 5년 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저기 뒤지고 나서 죽고 나서 내가 뭘로 환생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창조 신화도 없잖아요 불교가. 뭐 찾으면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잖아요 기독교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또 두 번째 화살 얘기 하잖아요. 독화살 맞았는데 이 화살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지 말라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뭐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우주가 끝이 있냐 로이티스인가 천신이었나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로이티스일 거예요 아마 그걸 물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주의 끝이 있냐 그래가지고 루이티스가 이제 그 뭐 우주 끝까지 막 날아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환생을 해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뭐 이랬던 뭐 천신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불교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과학 얘기하다가 또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러한 이제 그 역사가 유구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있는 종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잖아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첫 장이잖아요. 예. 그 Let that be light. 뭐 빛이 있으랴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무튼 그 창조 신화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철학적인 부분을 이제 기독교로 이제 철학 그리고 이제 과학으로 그 때려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우겨 넣어가지고 그 해석하려 했던 그 학파가 있는데 그 그런 역사가 유구해요 굉장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그 철학이 막 이제 그 기독교 그 철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에요. 지금의 과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철학은 이제 뭐 기독교를 보조해주는 기독교의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 이제 설파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철학이 별로 중요치 않다, 과학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막 그 뭐냐 그 누구죠? 아 이름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뭐 그래도 지금은 돈다라고 얘기하는 뭐 실제로는 그 얘기 안 했다라고는 뭐 썰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우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평평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그게 이제 하늘이라는 것도 이제 하늘이 움직이는 거고 이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의 기독교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이 천주교 그건 천주교지 기독교 아니다라고 뻘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더 몰라요. 이게 그 기독교라고 이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그 원래 용어는 이제 기독교계 이제 그 지금 요즘은 기독교랑 프로테스탄트 청도교죠.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동일어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는데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청도교 그러니까 청도교와 이 카톨릭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의 그 영어 러시아어로 이수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한자를 이렇게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기독이 된 건데 크라이스트를 믿는 그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 안에 천주교랑 청도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뭐 사도교회 뭐 이런 거가 다 들어가요. 여기 그리스 종교에 뭐 저기 뭐 러시아 종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셈족의 3대 종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셈족의 3대 종교라고 셈족이 이제 조상인 거예요. 그 셈족이 있으면 그 밑에서 이제 뻗어져 나온 게 그러니까 유일신을 그 믿는 그 저기 사막나라 그 신 믿는 우리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믿는 이제 그 종교의 그 뿌리가 셈족으로부터 나왔는데 셈이란 종족이에요. 그 종족에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그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대교라고 있죠. 네, 주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라이스트를 믿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이 명칭을 붙은 게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인데 누구죠? 무슬림 대빵? 아무튼 무슬림 또 약간 그 크라이스트 같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이제 무슬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른데 아무튼 무슬림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 주이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좀 오래된 종파죠. 그러니까 크라이스를 일종의 그냥 그 선지자 정도로 보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선지자 정도로 보고 이제 그 다음 그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갑자기 좀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그냥 일반 일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똑같아요. 무슬림도 크라이스트를 일반 선지자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이후에 또 선지자들가 또 있어요. 그 선지자로 보는 거고 크라이스트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예수 크라이스트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그 사람을 이제 그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 하느님의 아들로잖아요.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그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는 같지만 그렇게 이제 그 결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힌두교도 좀 그렇잖아요. 힌두교도 옛날에는 이제 붓다를 그 인정을 안 하다가 힌두교도 이제 힌두교 사실 힌두교 지금의 힌두교랑 다르죠. 옛날에 베다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는 이게 힌두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를 자꾸 잘 자기들 걸로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다도 뭐 일종의 시바 신의 어떠한 그 형상이다, 시바 신의 그 현현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들 그걸로 이제 포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다 사상에서 이제 힌두교도 있고 우리 이제 불교도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저기 그, 아, 그 하나 더 있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세 가지 종교 있는데 그 인도에서 나온 그 베다 사상으로부터 파생된 그 종교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기독교란 셈족의 3대 종교와 그리고 베다 사상에서 나온 그 종교 뿌리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파생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종교가 비슷하진 않아요. 완전 다른데 아무튼간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많이 말해요. 좀 한 10분 얘기하고 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한 36분, 뭐 40분 다 돼가네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죠. 저기 그 기독교든 뭐든 뭐 아무튼 그 자꾸 자기들이 과학적이라 우기고 싶어요. 그거를 왜 그러지? 저는 자기들이 좀 이렇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신앙심이 좀 모자라면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예,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불교가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게 되면 이 확실히 사람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뇌과학 쪽에서 명상의 그 효과들을 많이 풀거든요. 근데 이제 풀어진 게 있고 이제 안 풀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뭐 풀어진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떤 고통이 이렇게 왔을 때 그 고통을 명상을 뭐 오래 한 사람들은 고통을 그냥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용을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뭐 그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막 쿼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쓰잘데기 거기까지 굳이 가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에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뭐 쿼크가 어쩌고 원소가 어쩌고 저쩌고 원소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고 분자가 되고 뭐 이런 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좀 그냥 그러고 마는데 뭐 우주의 신비가 어떤지 그런 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는 중요해요. 당연히 과학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 불교라는 그 불교의 최종 목적이 있잖아요. 최종 목적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는 불교가 그게 중요치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과학적이라고 우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까지 굳이 이게 뭐 이 말이 좀 비슷하게 해석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불교는 과학적이니까 모두가 함께 다 믿어야 돼. 이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일단 그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과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게 숙명이에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맞죠, 그게. 안 맞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2시간 듣고 뭐 2시간만 들었겠어요? 3일, 4일 나갔거든요? 이제 한 편 뭐 더 보라고 하는데 뭐 가서 보면 되죠. 저는 뭐 러시아어 또 이제 그 러시아어 또 배우는 겸 해가지고 하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이득이니까 저한테 오히려. 근데 이렇게 이제 제 종교와 안 맞는 얘기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 뭐 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목사잖아요. 예,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많이 한 건데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종교를 믿지는 않잖아요. 믿지는 않는데 어떤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뭐 그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해가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도 저 사람 저걸 이제 진심으로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저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신앙 그대로 하느님의 세계로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라면 그렇게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입 밖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꺼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기독교 신자들한테 가서 당신의 뭐 당신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환상일지라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좀 예의가 아니죠. 뭐 결국에는 그 말 내가 니네 신앙 안 믿어. 니네들 그냥 헛거 보는 거야. 헛거 보면서 죽는 거야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거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해야죠. 이제 그게 그런 말이지만 내 마음의 뜻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마음의 뜻은 있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기독교 신자들도 뭐 당신이 뭐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가호가 뭐 오기를 바란다. 그 말도 당신의 신앙을 내가 부정한다라는 말이 깊숙이 또 숨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예? 서로 기분 나쁠 뿐이지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까 내가 인간이고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게.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굳이 꺼내서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당신 믿음은 당신의 믿음대로 알아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뭐 말해야지 서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저는 이제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뭐 불교도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도 이제 끝날 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길래 나도 이제 마음속으로 자비 명상을 했죠. 그 짧은 순간에 한 1분 하나. 예, 그래서 당신네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그 명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게 어땠어 물어보길래 그거 이제 옛날에 다 이제 공부를 했던 거다. 알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알던 내용을 이제 그 종교적인 거를 러시아어로 들으니까 공부되고 좋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뭐지? 자꾸 설법이라고 제가 하는데, 아마 설법이라고 그냥 할게요. 제가 그, 교회에서 쓰는 말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사람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순간에 기억 안 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설법 그러니까 자기네들 설법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게 내는 거 못 들어봤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아까도 제가 한참 얘기했잖아요. 소 뒷걸음듯이 다 모범는 그 정도 것들 가지고 이제 과학 논리적이다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제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는데 그런 말 안 하죠. 상대방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은 그러고 한 3일 이렇게 이틀 3일 가니까 갑자기 이제 막 좀 더 이제 막 좀 더 막 진지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불교학 박사라고도 말을 했는데 그거 지금 니네 니네 목사들이랑 어디 가서 내가 학업적으로나
그리고 종교 생활적으로나 그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목사나 스님들보다 못하지 않는 사람인데 더 했으면 되지. 저한테 와가지고 일반 신도 주제 일반 신도가 그걸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어요. 예, 근데도 이제 그냥 그래도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저는 그 부분을 뭐 믿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데 돌려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3일째 끝났어요. 또 4일째 갔어요. 4일째 갔는데 이제 거기 또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제 막 그날은 또 이제 뭐 얘기했냐면 그 우리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원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는 네 번째 시간 되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 종교 얘기를 하니까 저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얘기고 내가 믿지 않는 거라고 해도 이게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쓰는구나 러시아어로 하면서 좀 또 재밌게 들었어요. 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너도 이제는 이걸 들었으니까 너 스스로를 이제 죄인으로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온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아니요 저는 사실은 저기 한국에서 불교학 박사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이제 러시아 말 좀 들어보려고 온 거다. 종교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사라고 하면은 좀 이게 좀 감이 없나? 저한테 그분들도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누구도 저기 어디 뭐 저기 뭐 불교 학과 다녔는데 이 하느님 이 말씀을 듣고 뭐 개종을 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은 뭐 또 들으면 제가 달라질 줄 알고 다음 시간 또 오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또 오라고 하는데 얼탱이가 없죠 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무슨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제가 혼잣말로 무슨 종교가 직업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 그러냐 그렇게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옆에 한국 분이 이제 이제 교회 데려오신 그분이 이제 듣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또 전도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길래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이번 4시간 들은 거, 다음번에 들은 것도 그러니까 일반 신도를 위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일반 신도한테도 굉장히 쉬운 얘기일 텐데 하물며 종교 분야의 불교학 박사를 나온 사람이 들으면 그게 얼마나 기초적인 내용이겠냐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 고장 니네가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나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라는 말을 제가 돌려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런 원죄라는 개념이 없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길래 그런 건 이제 뭐 전도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는 이제 원죄라는 개념은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영상에서 쭉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인간의 창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런데 원죄라는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이 없는 이유가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지은 잘못이 윤회를 해서 다시 업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죄라는 개념을. 근데 당신들의 태초에 아담이 만든 그 죄와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아무튼 이게 외국에 나와서 있으니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썰을 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저를 데려간 목적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한 시간이 남았는데 그거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목적이 저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아, 이 다섯 번째를 들어도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안 부를 것 같아요. 이제 나라면 안 부를 것 같은데 시간 낭비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게 좀 제 자랑인데, 예, 그 윗바사나 옛날에 뭐 16단계 뭐 제가 뭐 천정도로 잠깐 얘기하면서 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 2단계가 되면 그 의심이 없어져요.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믿음을 이제 믿었던 것들, 그러니까 불교 그 경전에 나왔던 그 뭐 명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가 잠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일 뿐이다라는 그게 이제 불교의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2단계 가면 체험을 1단계에서도 좀 체험을 하죠.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조건을 하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는지를 체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아예 없어져서 완전한 이제 진정한 불교 수행자가 이제 거듭나는 단계가 그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의심 제거의 청정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그 뭐지? 그 의심 제거가 뭐냐면 저기 이제 또 이제 거의 위파사나 수행이 완성될 쯤에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에 예, 붓다의 수준으로 가기 전에 이제 또 성인의 4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의 첫 번째가 이 수다원이잖아요. 그 수다원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성인을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면은 그 10가지 족쇄라고 하잖아요. 10가지 뭐 번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10가지 중에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몇 개가 없어졌는가에 따라서 이 성인의 이 단계가 나뉘는데 이 수도원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그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의심이 없어져요. 이 믿음에 대한 그래서 그게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또 2단계에도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2단계에서도 의심이 없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완전히 없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런데 또 이제 약간 삶을 이제 좀 불교적으로 안 살면 그지같이 살면 저처럼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맨날 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좀 외국에서 이제 그 술 많이 먹는 나라, 보드카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사람 사귀려고 이제 마시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그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 살다 보면은 그 의심이라는 게 다시 생기고 그 청정함이 이제 다시 더럽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데 수자원이 되면은 그 의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수자원은 그러면 막 사냐? 막 살아도 안 무너지냐라고 하면은 막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살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내가 굳이 원치 않더라도 알아서 개 지키고 잘 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막 살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조건만 있으면 되면은 주변이 좀 그지 같으면 또는 주변이 그지 같든지 내가 그지 같든지 아무튼 뭐가 아무튼 그지 같은 조건이 생기면 그 의심은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종교 전도를 와도 이제는 그 2단계가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뭐 기독교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사이비들은 뭐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산범주에서 종교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도들조차도 지들이 자기 그 종교에 확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남이 와가지고 뭐 불교라든지 뭐그 무슬림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가 와가지고 뭐 우리 종교 믿으세요 하면은 본인들도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예. 안 바꾸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그 전도하러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이비 말고 진짜 그 당신은 저기 제가 당신을 불교로 전도했을 때 당신 스스로 바뀔 것 같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시면 말장난하겠다고 나랑 말싸움 하겠다고 논리적으로 말 잘 해주시면은 저 바뀔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를 전도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뭐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람이랑은 좀 말을 더 이상 말 섞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교를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제가 할 정도로 선을 넘는 사람은 여태 만나지 못해가지고 말할 일이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저한테 선을 안 하게 사람이 다 이게 상식 범주에 있는 사람들만 대부분 저는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몇 마디 이렇게 알량한 혓바닥을 좀 놀린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바꾸지가 않아요. 그러한 걸 바꿀 거라는 그러한 이제 오만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해봤자 뭐 네가 바뀔겠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해줘도 상대방이 바뀔 만큼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는 심리상담사 생활을 했잖아요. 심리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라포예요, 라포 형성. 어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신뢰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해서 심리 상담사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날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내담자가 나를 이제 믿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를 신뢰를 하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조언해 줄 것이다.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이제 뭐 생활을 어떻게 바꿔보세요. 뭐 몇 시에 일어나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하자면 그리고 뭐 뭐죠? 치료 기법을 얘기한다면 뭐 어떤 마음 챙김 명상을 언제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들어먹을까 말까인데 그제서야 좀 얘기해 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석에서 만난 사람, 난 그냥 일반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아무리 뭐 불교 박사고 이래도 그것도 이제 불교 박사라는 것도 그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나 불교학 박사인 거지. 그냥 뭐 사업가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냥 젊은이지 뭐. 그냥 뭐 공부 좀 더 한 사람 남들보다 그 정도인 거지. 뭐 불교 분야를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만하게 내가 나는 불교학 박사고 이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봤자 하나도 아마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종교를 전파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스스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영상에서 좀 유익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종교든 뭐든 이렇게 이제 어떤 조언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일단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일단 따져보고, 그리고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런 조건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나는 또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걸 좀 알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물어봐야 얘기를 해주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참견하는 게 참견이에요. 참견 쓰잘데기 없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조언하겠다고 깝치는 건 그냥 참견이고 훈수 두는 걸 뿐이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렇게 아니다. 물어봐야지 얘기를 해줘. 상대방이 묻지 않은 조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듣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냥 좀 관계만 좀 나빠질 뿐이고, 오만한 생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지, 오늘은 저기 뭐냐, 되게 오랜만에 좀 뜬금없이 전도를 당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당해서 이거 좀 얘기하면은 좀 유익한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진짜 항상 이래요. 한 시간 넘었죠.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요. 오늘은 뭐 그렇습니다. 이만하죠. 안녕히 계세요.